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의 암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전류를 페레스 커런트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페레스 커런트를 한번 풀어서 얘기하게 된다면 기생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기생충이 잠입해가지고 우리 영양분을 뺏어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듯이 이 암전류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전류가 아니라 다른 불필요한 전류가 계속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짧게 하는 게 바로 이 암전류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암전류를 부르게 되는 명칭이 또 뭐가 있냐면 도죽전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설전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암전류란 뭐냐면 자동차의 시동을 끄거나 아니면 전원을 차단했을 때도 그 안에 있는 구성부품이 작동이 멈추지 않도록 전류를 계속 공급하는 게 바로 이 암전류가 되겠습니다. 즉 스위치가 ON이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즉시 작동이 시작되도록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컴퓨터 즉 자동차의 ECU 예비 전류라든가 아니면 시계, 라디오 아니면 각종 순환 장치들의 전류가 공급되는 것을 바로 이 암전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보편적 이 암전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편적인 이제 전장품들이 많이 이제 장착이 되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전장품이 장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밖에 나와서 차량의 이제 기본적인 옵션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중에 장착하는 장착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있는 전장품들 중에 뭐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양방향 리모컨 아니면 또한 내비게이션 아니면 오디오 장착 등 이러한 장착으로 인한 전류와 아니면 차량의 노후로 인한 배선 불량 아니면 부품의 불량 등으로 인해서 정상 전류보다 배터리에서 전류가 빠져나가는 그 불필요한 전류가 바로 이 암전류가 되는 게 원인이 되겠죠. 보편적으로 이제 이 암전류를 측정을 언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배터리를 교체했을 경우 아니면 자동차에 배선에 문제가 있어서 배선을 교환했을 경우 또는 오디오라든가 아니면 도난 경보기를 장착을 해서 정기적인 개조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자동차가 잦은 방전을 인하든가 아니면 시동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암전류 측정해가지고 어딘가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보통 암전류를 측정해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약 0.01A에서 0.05A의 전류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정상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암전류 규정값이라고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0.05A가 이하가 나와야지만이 이 자동차에서는 암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0.05A 이상이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배터리의 방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게 되고 충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차를 시동을 걸어서 운행이 이제 자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방전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의 발전기에서 충전을 해서 보편적으로 배터리에 문제가 없게끔 해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동을 걸지 않고 차량을 정차해놓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배터리는 방전이 돼서 수명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암전류를 측정해가지고 어딘가가 이상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 자동차가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편적인 이제 암전류를 한번 저하고 측정해가지고 확인해 볼 텐데, 자, 암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암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점검할 때 사용하는 멀티 테스터기 있죠. 멀티 테스터기를 가지고 한번 정확히 한번 측정해 볼 거고요. 만약에 멀티 테스터기 없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자동차의 전구
미등 전구 벌브를 가지고서 이것을 제가 제작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한번 암전류가 어떻게 발생해가지고 원인을 잡는지 체크하는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암전류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암전류 측정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멀티테스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멀티테스터기를 가지고서 전류, 즉 차량에서 발생되는 암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멀티테스터기 없다고 하게 되면 측정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멀티테스터기 없이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전선의 끝부분에 집게를 연결하고 그 끝부분에 벌브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벌브를 연결한 이 장치를 가지고도 암전류가 발생하는지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전구를 가진 거하고 그다음에 이 멀티테스터기를 가지고 한번 암전류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맨 먼저 이 멀티테스터기를 가지고 한번 암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테스터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드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리드선의 끝부분은 이렇게 탐침을 할 수 있는 탐침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탐침을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배터리에서 이 부분을 연결을 통해서 전류값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 탐침 가지고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탐침 대신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암전류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게 어떤 거냐면 자, 똑같습니다. 끝 리드선에는 이렇게 멀티 테스터기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끝부분에 탐침 대신에 이렇게 그 위치에 집게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차량의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단자에 쉽게 고정할 수 있게끔 제가 이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하게 된다면 암전류 측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멀티테스터기 사용하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전원이 지금 오프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교류, 그 다음에 직류, 그 다음에 저항을 측정하는 게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암전류 측정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에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류값을 측정해주는 이 20A라고 표시된 이 부분이 있어요. 보편적인 이제 테스트기마다 20A로 표시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A로 표시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사양에 맞게끔 그 위치를 이 다이얼을 돌려서 그 부분에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멀티 사용하실 때 이 흑색 프로브는 어디다 장착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쪽에 콤이라는 위치에 이 흑색 프로브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압값이라든가 저항값을 측정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적색 프로브 같은 경우는 멀티테스트기 보게 되면 볼트와 옴을 측정할 수 있는 요 적색으로 된 요 부분에다가 보편적으로 프로브를 장착을 하게 되는데 전류 값을 측정할 때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전류값을 측정해주는 요 20A 위치에다가 이 프로브를 장착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장착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 다이얼 노브가 오프에 있겠죠. 오프에 되는 것을 전류값을 측정해야 되니까 어디로 간다? 20A에 위치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전류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0.01A에서 0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걸 가지고 자동차에 관련 있는 배터리 쪽을 한번 점검을 통해서 암전류를 한번 확인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암전류를 측정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측정 조건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편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이 전기장치는 모든 것들이 오프가 돼야 되겠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헤드램프, 그 다음에 라디오, 뭐 이 등등의 모든 전기적 부하는 소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어,
트렁크, 이 본네트, 즉 후드라고 불리는 이거 부분도 완전히 닫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도 열려 있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값이 여기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전류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모든 도어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닫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도어가 열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도어 스위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어는 열지 말고 꼭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서는 차량용 시동 키가 자동차의 키홀더에 아니면 뭐 요즘 같은 나오는 거는 이제 터치 방식이 키가 되겠죠. 즉 스마트 키인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자동차에서 탈거를 시켜야 됩니다. 즉 키 타입의 같은 경우는 이제 키홀더에서 키를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키를 자동차의 내부에 놔줘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키를 자동차에서 키를 찾으려고 계속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전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키는 자동차 실내에 보관해 주시고요. 키 삽입식 방식의 키 같은 경우는 키 홀더에서 빼가지고 차 내부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정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 암전류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암전류를 측정하기 전에 여기 준비물을 준비해놨는데요. 자, 이쪽 한번 와보시겠어요? 자,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멀티 테스터기를 제가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멀티 테스트 말고 전구를 이용한 테스터기까지 같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거 준비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랜턴, 프레시랑을 준비했고 관련된 부품을 탈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구를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암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암전류 측정하기 전에 이 차에 지금 어느 정도 암전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암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준비 단계를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본네트를 열어놨습니다. 본네트를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존에 뭐 도어 스위치나 본넷 스위치는 뭐든지 다 오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닫혀 있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오프한 상태로 전환해야지만이 기존의 전류가 즉 암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한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보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본네트 후드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커넥터를 탈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스위치가 오프가 상태는 되기 때문에 커넥터를 한번 먼저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먼저 탈거를 하고요. 자, 지금 이 차량은 커넥터 후드 스위치 커넥터만 탈거를 했고 아직 도어에 관련된 점검을 해봤지만 아직 스위치는 탈거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의 차량이 지금 암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는지 한번 먼저 점검을 하고 그 관련돼서 한번 제가 고장을 낸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단계는 뭐냐면 이쪽에 오시게 된다면 차량에는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80A의 배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암전류를 추천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지금 배터리에는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암전류를 측정할 때는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를 하고, 자, 고정된 거 너트를 풀겠습니다. 탈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멀티테스터기를 준비를 합니다. 멀티테스터 준비하고 난 후에, 자, 멀티테스터기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프로브에는 적색 프로브하고 흑색 프로브가 있다겠죠. 자, 적색 프로브, 흑색 프로브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적색은 20A의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데 위치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측정이 불가한다든가 아니면 이 테스터기가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류 측정할 때는 20A 위치에 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다이얼 로브도 20A로 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단자를 고정물 너트를 풀고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한 뒤에는, 자,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에는 흑색 프로브를 장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에는 적색 프로브를 장착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류로 옮겨주게, 다이얼 로브를 옮겨주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암페어 수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0.01에서 2 암페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잠깐 기다리게 되면 안정화가 될 겁니다. 자, 보편적으로 암전류 측정할 때는 바로 나오는 수치값을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약 1분에서 2분 정도 대기를 한 상태에서 안정된 값을 여러분들이 판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요거는 약 0.1A의 지금 암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차량은 0.01에서 0.05 사이의 암전류는 흐른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ECU라든가 아니면 시계,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각종 전기장치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바로 암전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의 암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하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했었죠. 그만큼 배터리의 전류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방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은 정상적인 암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어를 한번 제가 개방해 볼 테니까 전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운전석 도어를,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고 지금 보게 되면 전류값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까 0.01A가 어떻게 돼요? 0.2 암페어까지 상승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도어 스위치가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왔기 때문에 계기판 클러스터에는 지금 도어 경고, 열림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쪽이 어떻게 돼요? 전류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류값보다, 그쵸, 전류값이 높아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어의 암전류 측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된 도어라든가 아니면 본네트 스위치, 트렁크 스위치 같은 경우 만약에 그쪽 부위 점검한다게 되면 스위치를 모두 탈거한다든가 아니면 오프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엔진룸과 실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도어 스위치까지 마저 탈거를 해서 오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에 와보시게 되면 바로 도어마다 이렇게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이 눌리게 된다면 도어가 닫히는 거고요. 놓게 되면 열리게 되는데, 자, 저쪽 한번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계기판 한번 도어 경고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이시죠? 경고등. 도어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 제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어 열린 경고등이 꺼졌죠? 다시 스위치 놓겠습니다. 자, 이게 들어옵니다. 자, 저렇게 계기판에 경고등을 점등시켜주기 위해서는 전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어 스위치를 제가 탈거를 해서 저 도어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디필러에 장착되어 있는 도어 스위치를 제가 탈거를 해가지고 오프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빼고 커넥터를 빼주게 되면, 자, 계기판에는, 자, 계기판 한번 봐주시겠어요? 계기판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꺼졌죠? 꺼지고, 저쪽에 지금 앞쪽에 이쪽 멀티태스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태스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 0.2A 수치가 어떻게 돼요? 0.01까지 떨어졌죠? 자, 이만큼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고장을 인위적으로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장이 관련했을 때, 바로 이제 그 암전류 값이 얼마나 상승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0.01A가 1.42A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차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차량은 이쪽 배터리 보아주시게 되면은 80A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입니다. 근데 지금 요 1.4A의 수치로 계속 지금 전류가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배터리는 지금 방전되는데,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차량은 80A의 용량의 가진 배터리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1.4A의 전류값으로 지금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1.4로 나누게 되면 자, 57.1A가 됩니다. 57.1 시간이 돼요. 자, 이거를 암페어로 하니까 이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자, 57시간, 대략 57시간인데,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그러면 24랑 나눠보게 되면, 약 2.3일이면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 80A의 용량의 배터리는 이틀하고 약 0.3일 동안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전류가 흐르는 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방법,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게 된다고 하게 되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숙련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암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2, 3부를 찾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엔진룸을 이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퓨즈 릴레이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퓨즈 릴레이 박스가 있고 실내에도 정션 박스, 즉 퓨즈 박스라는 게 있는데 그 내부를 열어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퓨즈하고 릴레이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퓨즈하고 릴레이 하는 역할은 뭐냐? 전원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역할이 바로 이 퓨즈랑 릴레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어 말씀드렸었는데, 자, 퓨즈 커버를 열게 되면 이 내부에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전조등 로, 그다음에 연료 펌프, 에어컨, 저등 하이 쭉 하면서 인젝터, 그다음에 뭐 전방 안개등, 전조등 이러한 퓨즈들과 릴레이를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퓨즈나 릴레이를 여기서 장착된 부분에서 탈거하게 된다면 전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요 퓨즈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씩 탈거를 해가지고 탈거를 했을 때 이 수치값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저하고 같이 하나씩 빼볼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A의 지금 전류가 지금 계속 소모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휴즈를 한 번씩 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젝터 휴즈부터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빼보는데 이 뺄 때 요 수치값이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인젝터 휴즈를 먼저 빼겠습니다. 자, 1.4A 변동이 없죠? 자,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휴즈를 빼도록 할게요. 이것도 변동이 없네요. 그쵸? 자, 이것도 퓨즈도 없고 그 밑에 있는 10A. 자, 얘도 변동이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빼보면서 이 전류값이 떨어진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지금 빼보는데 퓨즈는 빼봐도 전류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현재 있는 엔진룸에 있는 퓨즈로 들어가고는 연관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퓨즈도 있고 요 릴레이는 있는데 요 릴레이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릴레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암페어 값이 훨씬 더 크게 나올 거예요. 보편적으로 4, 5 이상의 암페어가 나올 건데 보편적으로 1에서 2 사이 암페어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퓨즈 쪽을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진룸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실내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실내에 보게 되면, 자, 이쪽 한번 와보세요. 일단은. 자, 잠시만요. 자, 실내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쪽, 운전석에
왼쪽 다리 하단 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 서랍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서랍이 뭐냐면 휴즈 박스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실내에도 실내 퓨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실내 퓨즈가 있는데 요 실내 퓨즈도 하나씩 빼볼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어떤 게 고장이 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퓨즈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뭐 방향 지시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오디오, ECU, 그다음에 시가라이터, 그다음에 뭐 후면 안개등 시작해서 실내등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제가 퓨즈를 빼볼 건데 제가 빼볼 때 한번 여러분들 저 멀티테스터기에 암페어 값을 수치를 한번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제가 그러면 그 전류 값이 변화가 있는 점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테스터기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약 1.4A의 전류가 계속 지속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휴즈를 하나씩 빼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세요. 자, 휴즈를 제가 하나 뺐는데 변화 있나요? 변화가 없으시죠? 자, 변화가 있나요? 없죠? 자, 지속적으로 하나씩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 있나요? 자, 없으시죠? 자, 지금 퓨즈가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빼보는데 그 빼는 과정에 하나 연관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뺐습니다. 변화 없죠? 자, 또 뺐는데 변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바로 답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빼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하나 또 뺐습니다. 자, 이상 없죠? 변화 없습니다. 자, 또 뺐습니다. 자, 변화가 없죠? 자, 또 뺐습니다. 변화가 안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다시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빼보도록 할게요. 자, 뺐습니다. 자, 똑같이 변화가 없네요. 자, 뺐습니다. 자, 어때요? 수치가. 자, 1.4였던 것이 어떻게 돼요? 0.01 암페어까지 수치가 뚝 떨어졌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퓨즈가 그 전류 소모되는 그 부분에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뺐는데 뭘 뺐냐면 자, 이쪽에 보시게 된다면 자, 요 실내등 퓨즈라는 게 있어요. 실내등 퓨즈. 자, 잘 보이시죠? 자, 실내등 퓨즈 15A입니다. 제 실내등 퓨즈를 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1.4A였던 것이 0.1A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실내등 어딘가에서 전류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실내등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내등 한번 퓨즈를 켜볼 테니까 한번 실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 지금 요 위치가 여기 제가 요 롱로즈 집은 위치가 바로 실내등이 자, 잘 비춰주세요. 자, 요 부분이 실내등 퓨즈가 장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내등 퓨즈가 장착되는데 제가 실내등 퓨즈를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자, 꼈습니다. 자, 한번 수치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가 또 1.4 암페어까지 쭉 올라갔죠. 자,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 한번 실내를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인위적으로 지금 고장을 내기 위해서 실내등을 켜놨습니다. 실내등을 켜놨는데 자, 이 실내등이 지속적으로 아까 켜진 상태로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전류가 공급되기 때문에 전류가 소모가 돼 방전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실내등 퓨즈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실내등에 관련된 게 있는 고장 부위구나.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부분 볼 필요 없이 실내등에 관련된 회로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단순히 요거를 지금 스위치를 켜놨지만 만약에 이 부분의 스위치가 내부적으로 단락이 돼서 안에 내부적으로 접점이 붙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장착이
연결이 돼 있다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내등이 계속 점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실내등 여기 지금 실내등이 했지만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장 거울 같은 것도 있는데 이 화장 거울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것들이 고장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 회로를 보면서 하나씩 찾아서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실내등을 가지고 고장을 내놔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 차근차근 하나씩 이 휴즈를 탈거를 하면서 확인해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장 부위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세요. 이게 휴즈를 빼고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차량에는 이렇게 와이어링, 즉 배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어디서 전류가 흐르는지, 어디가 뭐 사고로 인해서 변형이 돼서 단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뭐 손상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일일이 까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전원을 공급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차단을 해가지고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회로만 보고서 그 회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통하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멀티테스터기를 해가지고 확인해봤지만, 자, 또 하나 방법은 만약에 이 멀티테스터기 없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 요 전구를 가지고 만든 요 테스터기를 통해서도 점검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적색과 흑색이 있는데, 흑색은 어떻게 됐어요? 배터리 마이너스 한 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색은 케이블에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이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지금 전류가 암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전구는 점등이 되지 않아야지 돼요. 자, 그러면 기존의 정상적으로 제가 조건 한번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요 한번 전구를 한번 계속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어때요? 전구에 불이 점등이 안 되죠. 이 얘기는 지금 차량에는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암전류만 흐르고 그 이상의 암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또 동일하게 한번 같이 기존에 고장냈던 부위를 똑같이 한번 고장을 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동일하게 스위치를 고장을 내놨는데 지금 내니까 어떻게 돼요? 전구의 불이 점등이 되죠. 이 얘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차량에는 기본적인 암전류 이외에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찾으시면 돼요. 마찬가지 이것도 퓨즈 박스나 릴레이 박스에서 하나씩 빼면서 찾아보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한번 동일하게 제가 일부러 선을 좀 길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자, 전구를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기존하고 동일하게 제가 휴즈를 빼볼게요. 하나씩 빼보도록 할게요. 자, 휴즈를 뺐습니다. 자, 불빛은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대로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죠. 빛이 계속 발산하고 있습니다. 전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빼도 이상이 없어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빼보겠습니다. 자, 이상이 없죠. 근데 제가 고장낸 부위에 휴즈를 한번 빼도록 할게요. 자, 휴즈를 빼겠습니다. 자, 어때요? 바로 전구의 불이 꺼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지금 퓨즈를 탈착을 하면 인해서 전류가 공급이 차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얘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멀티스택이 동일한 방법으로 거기에 관련된 회로를 점검을 하나씩 찾으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연결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그 얘기는 지금 회로를, 휴즈를 연결하니까, 장착을 하니까 그 회로가 다시 연결이 돼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통해서 멀티태스킹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전구를 가지고도 이렇게 암전류가 흐르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어떻게 돼요? 암전류 값이 얼마만큼의 수치로 흐르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꼭 멀티태스킹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암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점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점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암전류는 좀 전에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차량에 공급되는 전류를 암전류 했는데, 이 전류값이 흐르는 값이 양이 커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 전에 방전이 됐을 때입니다. 뭐 어느 정도 수치까지 방전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시동이 거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지속적으로 시간에서 방전량이 많게 된다고 하게 되면 배터리는 그만큼 빨리 방전이 돼서 시동이 걸릴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점검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한다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점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 암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암전류 측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 방법과 점검할 때 사용하는 공구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멀티태스킹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암전류를 확인해가지고 수리도 가능하다. 근데 기왕이면은 어떻게 돼요? 정확한 수치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차량에 지금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차량이 지금 방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혹시나 만약에 멀티태스킹에 문제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암전류를 점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사용하는 공구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